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 의료소송, 특히 성형 전문과 관련된 손영서 변호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이제 로펌에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서, 대형 성형외과에서 몇 년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해서, 저는 남부지방법원 옆에서 개업을 해서 법률사무소 유신이란 이름으로 그 사무실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성형외과에서 보통 사람들이 근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직원이 500명이나 넘었던. 어떤 성형외과에서? 네네. 저는 아이디 병원이라는.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이 아마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대형 성형외과다 보니까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인사라든가 의료법 아니면 소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법률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소송도 가끔씩 있는 의료소송도 같이 체크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성형외과에서 변호사가 일을 하면 네. 월급은 많이 받나요, 그러면? 월급은 그냥 저냥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성형외과에 있다가 나오셨으면은 네네. 그 개업을 할 때는 딱 개업을 하자마자 원래부터 의료소송 이런 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의료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나 성형부작용을 겪는 분들께서 이게 대형 병원 상대로 어떻게 이기냐,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로컬에 있는 작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의료소송을 하려면 몇백만 원씩, 최소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는 400만 원, 500만 원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착수금, 수임료. 착수금.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료소송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임료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얼마나 받으세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환자분들을 대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환자분들과 동행해서 그 병원을 같이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가 딱 오면 아무리 큰 병원이어도 환자가 변호사랑 같이 오면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보통 1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100만 원? 네. 뭐에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 증명도 발송하고. 한 번만 받는 게 한 번에 네, 처음만 그래? 네, 처음만. 거의 공짜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건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환자분들이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이상 다 제가 합의금으로는 다 이렇게 수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고. 또 딴 게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합의금을 1000만 원 받으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성공보수 약정을 몇 프로 정도 하는데요. 보통 몇 퍼센트나 받으세요? 보통 이제 사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 아니면 20% 이 정도 내외에서. 그러면 네. 처음에는 약간 박리담회처럼 싸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일단 병원을 이렇게 상대로 했을 때 너무 겁먹고 또 너무 주저하시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변호사 비용이라는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법률 다툼을 하시더라도 든든한 방패가 되고 또 공격을 할 수 아까 있도록. 대형 병원은 못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사내 변호사가 있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든든한 로펌을 끼고 있는 병원도 있어서 환자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막 환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채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상대로 먼저. 채무부존재가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채무부존재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게 컴플레인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재수술비나 아니면 위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병원에서 나 당신에게 채무 없다. 우리는 의료과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실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나는 지금 뭐 잘못이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성형 부작용이 네. 잘 성형은 잘 뭐 전에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게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성형 부작용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코 수술 또 뭐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물질을 이렇게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브레스트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 수술, 성형 뭐 안검하 수술, 저희 안검하 수술이 뭐예요? 하안검 수술은 이제 뭐 저도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저도 하고 싶어서 다크서클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하면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젊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저희가 뭐 안검 외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결막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코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를 넣으면 다 이물질이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게 뭐 모양이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놔두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 뭐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비치기도 하고 가슴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뭐 가슴에 이제 뭐 고형물들을 넣는 거죠. 실리콘 넣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엄청 다양한데요. 뭐 물방울 모양도 넣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성형 부작용을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도 그걸 뭐 미리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요즘 심각하게 많이 되는 게 이제 좀 큰 수술, 양악 수술이라든가 윤곽 수술을 하면 윤곽 수술은 또 뭐예요? 네, 윤곽은 이제 양악은 턱을 이렇게 아예 빼서 다시 집어넣는 거고요. 네, 턱을 아예 절단을 합니다. 윤곽은 이제 로앵글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로우 앵글이 뭐예요? 네, 로우 앵글 그러니까 앵글이 여기 턱이잖아요. 네. 앵글 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가 좀 낮은 그래서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데 LA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로우 앵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저희가 신경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3차 신경을 손상하게 되면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을 벌리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입이 벌어집니다.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제일 심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원래 많이 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자분마다 다르죠. 환자분마다 다르긴 한데 뭐 좀 의료 자신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께서 잘하면은 또 문제가 없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 하면은 이게 삐끗하면 자주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지나거든요, 턱에. 그거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수술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안 좋은 경우가 생기기도 그럼 하고. 보통 궁금한 게 네. 소송이래. 그 수술 비용이 네. 양악 이런 거는 한 몇천만 원 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돈천하고요. 뭐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하는 거. 뭐 사실 연예인들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로앵글 수술, 사각턱 수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 전후 이런 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부작용을 입은 사람들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소송하면 어느 정도나 돈을 받나요, 그러면? 네. 손해배상 이제 소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냥 합의 과정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으로 할 때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마음을 먹다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일단 의료소송이란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2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왜냐면 판사가 모르잖아요, 판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도 대학병원에 이렇게 보냅니다. 감정회신. 이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회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감정도 보냅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물어보면 거기서 회신을 보내는 시간, 또 다시 받는 시간, 또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이렇게 공격 방어가 주고받는 이런 시간들이 뭐 1, 2년 갖고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뭐 한 2년 이상? 1심이? 네네. 1심만 1심 2년이 걸려요? 네네. 1심의 1년 내에 끝난 건 좀 본 적 없습니다. 네. 대단하네. 네네. 그래서 2심은 언제까지 끝나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워낙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관이든 환자든 좀 1심에서 많이 포기를 해서 항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기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이제 손해배상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해배상액이 나중에는 그게 좀 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서로 간에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를 대리해서 병원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병원이랑 싸워주는 그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빨리 종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한 6개월 이내에도 끝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 어려워하는 일들,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청, 경찰서 이런 데를 막 다양한 압박을 넣습니다. 다양한 압박을 넣으면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다양한 압박을 넣으면 사실은 뭐 이 영상을 뭐 큰 병원의 병원장님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고소를 하면 무조건 의료기관에서 집도인은 나와야 됩니다. 경찰서에. 그럼 그날 하루 공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하루 공칠 바에야 내부적으로 병원을 할 때 이건 또 사실은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병원에서는 그럴 바에야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 이용하는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게 재수술 같은 걸 해주진 않고 그냥 돈으로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게? 이거는 교수님께서 정말 성형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질문 같아요. 왜냐면 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가 여기서 망했어요. 여기서 재수술 안 하죠. 뭐 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 이런 신경 손상, 신경을 손상시켰는데 여기서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이제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대학병원에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했던 것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병원에 내용 증명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러면 병원이 대학병원 진단서가 또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환자랑 협상하는데 좀 유리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궁금한 건데 그럼 재수술을 하면 다 치료가 되나요 그게? 지금 뭐 성형이란 게 워낙 다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뭐 작게는 뭐 필러나 뭐 이런 것들 넣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보톡스나 필러들부터 해가지고 뭐 큰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턱 수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재수술을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재수술을 해가지고 돼요 그게? 네 그건 좀 원래 좀 환자분께서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의학 용어로는 영구 장애라고 하거든요. 영구 장애 비율에 따라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장애 비율에 따라서 이제 노동력 상실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비례해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궁금한 게 저희의 주 독자가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졸업한 사람 많은데 네네. 이렇게 막 노하우로 공개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네네. 이쪽 분야가 그러면 하면 보람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형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부작용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워낙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들이 높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변호사 새로 들어오시는 새내기 변호사 분들께서 내가 의료 쪽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뭐 의대를 졸업해서 라이센스가 있다 의사 면허가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도우면서 자기 보람도 찾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자기의 어떤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을 뭐 그런 부분으로 채우는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의사 차트 이런 걸 못 봐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의료기관에 있으면서 굉장히 차트도 많이 보고 성형 부작용들 뭐 어떤 것들이 문제 있는지 또 차트에서 어떤 것들이 의료법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차트 기본적으로 이제 의학 용어들, 뭐 마취 용어들, 특히 이제 사실은 마취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취 기록지 정도는 볼 수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포폴 써있고 뭐 미다졸렘 이렇게 써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거의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변호사하고 상관없는데 네네. 성형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뭐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을까요 혹시? 성형이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형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저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지인 DC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게 또 있나요? 그런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성형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제가 있던 병원은 제가 있던 그 아이디 병원은 환자가 또 있고 또
마취과 의사가 상주에 있었어요. 그냥 마취과 의사가 거기에서만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제 성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위험한 문제가 테이블 데스, 그러니까 사망 사고. 테이블 데스는 테이블에 죽는다고요? 네네, 수술대에서 죽는 경우 이게 대부분 위험한 게 있어요? 네, 마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 질문에 좀 또 이렇게 성형을 생각이 있으신 분께 답변을 드리자면 마취과 원장이 있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 자체, 뭐 자르고, 뭐 입고 붙이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마취를 하면서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하다가 사망한 케이스였거든요. 건강검진 받다가 뭐 30대였는데 일찍 사망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취를 조금 잘 보고, 이게 마취과 원장들이 막 이렇게 페이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정하셔야겠다 싶으시면 그런 안전성이 가장 보장돼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분명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